분위기를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 신동의 가슴앓이 하는 트로트 신동 대체 누굴까요? 안진영 기자님. 지금 대한민국에서 트로트 신동이라고 하면 당연히 정동원 군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이름만 들어도 흐뭇한 아이의 이야기가 오늘은 좀 애처롭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네. 이 아이가 지금 고향 하동에 대한 그리움에 푹 빠져 있다는 건데 현재 1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쁠 거예요. 네. 이 하동에 정동원 길이 생길 정도로 이 하동하면 정동원 이렇게 등식이 성립할 그렇죠, 정도인데 네. 본인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창 뛰어놀 나이인데 밖에 나가면 다들 알아보고 사진기를 들이대다 보니까는 마음 놓고 쉴 수조차 없다는 거죠. 본인이 직접 피곤하면은 하동에 내려가고 싶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14살짜리가 피곤하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나 더 우려되는 건 뭐냐면 네. 지금 서울이 아니라 하동 내려가도 똑같이 다 알아보고 또 사진을 다 찍고 다 그러네. 사인해달라고 할 텐데 이 어린 아이가 기대 쉴 곳이 어디에 있을지 좀 우려가 됩니다. 아니 갑자기 문득 그런 노래가 떠올라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네요 진짜. 14살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 얼마나 바빴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향을 가고 싶어 했을까 해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 방송 네. 스케줄도 일단 많을 것이고요. 네. 또 계약을 했으면 강제적으로라도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 되니까 지금 서울에서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최근에 가장 갖고 싶은 초능력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네. 아니나 다를까 순간이동 능력이요. 왜냐면 하동을 가고 싶어도 한두 시간 거리면은 잠깐 갔다 오는데 워낙 멀잖아요. 네. 시간이 워낙 소요되다 보니까 순간이동해서 갔다가 다시 서울 스케줄 그러니까요. 소화하는 게 갖고 싶은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순박한 그냥 그러네요. 중학교 1학년인데요. 응원합니다. 맞아요. 그야말로 14살다운 상상이에요. 근데 저도 저런 상상하거든요. 순간이동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요. 이 뭔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 향수를 달래려고 트로트 삼촌들하고 일단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탁 씨와 이 영탁 형과 영탁 삼촌이라 해야 되나요? 영탁 형이라 해야 되나요? 어쨌든 정말로 즐거운 한때를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장해찬 평론가님 이 정동원 군의 가슴속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인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굴까요? 네, 아무리 영탁 삼촌이랑 친하게 잘 지내도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대체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사실 어린 시절 정동원 군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타지에서 일을 하느라 바빠서 할아버지에게 정동원 군을 맡긴 것인데 그런데 이제 정동원 군이 트로트 신동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아버지가 집으로 함께 돌아와서 지금은 정동원 군의 매니저 일을 하면서 같이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데도 정동원 군 스케줄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아서 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사실 정동원 군은 국민 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세상을 안타깝게 떠나셨지만요.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정말 지극했습니다. 관련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그래도 지켜보시면서 그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냥 맨날 같이 있으면서 키워준 거. 그게 제일 고마운 거죠. 제가 꼭 음악 생활을 안 했어도 키워준 건 할아버지였잖아요, 할머니랑. 그러니까 그게 제일 고마운 거죠. 제가 노래 부를 때는 아픈 게 고통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 그것도 뿌듯하고요. 또 여기 하동에서 서울까지 먼데 막 비행기 타고 와서 또 김포공항에서 여기까지 오고 근데 힘든데도 제 콘서트 보러 아픈 거 견디고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 키워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또
가수로 되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네, 정말로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여전히 묻어나는 것 같은데 트로트 신동 국민 손자로 만들어준 분이 역시 할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 이혼 후에 할아버지 손에 자랐는데 할아버지가 볼 때는요, 이 동원군이 노래 부를 때 가장 행복해 보였던 아하, 거죠. 네. 그래서 할아버지도 이제 정동원이 계속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공연장에도 따라다니고 개인 연습실까지 따로 마련해 줬던 겁니다. 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서는 그 와중에 정동원 군이 오디션 경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도 굉장히 애틋합니다. 왜냐면 할아버지는 내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좋아하셨는데 내가 TV에 나오면 그 모습을 마음껏 보여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경연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럴까요? 진짜 14살이면 정말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뛰어놀고 천진난만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말하는 걸 보면 어른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 뭐 어떻게 보면 천상 뭐 이렇게 지켜보면 중학교 1학년생이에요. 본인도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난 뭐 공부도 잘한 건 아니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장난꾸러기였고 뭐 놀고 까불고 축구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최근에 뭐 노래하고 이런다고 친구들하고 못 논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네요. 방송을 하니까 친구들이 나한테 좀 잘해주는 것 같다. 만약에 내가 방송 출연 같은 거 안 했었으면 아이들이 그랬을까? 뭐 이런 얘기 등등도 하거든요. 네. 이 나름대로 이 자기 주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또래가 겪을 만한 고민이긴 합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또래들의 고민보다 근데 제가 볼 때 한 발 더 나가요. 그런가요? 네. 주변에서 영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영재가 아닌 것 같다고요. 이쯤 네. 되면 저는 노력파예요 이렇게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모두에게 인정받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영재에서 넘어가서 자기가 대중적으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가수가 되는 게 오히려 더 걱정이라고 할 정도로 멋지네요. 좀 웃자랐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게다가 요즘 걱정은 뭐냐면 변성기입니다. 아, 아직 변성기가 안 왔나요? 아직 사춘기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성기를 겪으면서 이 목소리 톤이 바뀔 수 있거든요. 이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발성 연습을 하는 게 본인의 이제 현재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네. 안타까우면서도 이렇게 남들보다는 좀 더 성숙한 이 모습이 대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동원군 자신이 영재가 아니라고 이제 겸손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정동원 군을 트로트 신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관련 노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르르 내리며 내겐 우산 같던 한 사람 세상 아픔들을 대신 맞아주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며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모르게 서성이 다우러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근데 지금 저렇게 미성을 듣다가 문득 드는 게 진짜 손정희 변호사님 변성기가 오게 되면 목소리가 변할 텐데 이게 장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장애물 안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본인이 변성기는 누구나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더 좋은 발성 창법으로 연습해서 더 좋은 곡을 들려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것이 네. 원래 연습 강의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냐면 그 드럼 연습을 하다가 드럼이 3개가 부러질 정도로 드럼 연습을 하고 색소폰을 불다가 입에서 피가 나는데 휴지로 이렇게 물고 계속 부를 정도로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는 것이고요. 재능도 있고 영재이기도 하지만 연습을 통해서 더 노력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변성기도 거뜬히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국 노래자랑에 나갔을 때도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이런 찬사를 받았거든요. 그 재능, 노력이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재능도 재능이지만 정말 노력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진용 기자님
관련해서 정동원 군 관련 오늘 좋은 소식이 전해지던데요? 네, 서울 명문 선화예술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여기 동문이 누구냐? 조수미 씨. 아, 그래요? 그리고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도 있습니다. 오. 여기서 세계적인 교육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요. 바로 색소폰으로 들어갔어요. 이 선화예중 음악부 관악부문 편입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했고요. 오는 9월부터는 이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서 원격 수업을 받을 예정인데 네. 이 색소폰이 할아버지가 정동원 군 손에 쥐어준 겁니다. 결국은 정동원 군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영재를 넘어서 더 훌륭한 가수로 성장할 발판을 할아버지가 만들어주고 가신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비단 정동원 군만 가스마리를 한 게 아닙니다. 여기 정말로 가스마리를 해온 뼈그맨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 누굽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개그맨 김재우 씨 이야기입니다. 재작년에 아내 임신 소식을 전했었거든요. 그리고 태교일기도 공개를 했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축하도 해주셨었는데 출산을 앞두고 돌연 5개월간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팬들이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에 그 속 이야기를 이제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요. 조유리 씨, 김재우 씨 부부가 오랫동안 아이가 안 생겼다가 천사 같은 아들을 만나게 됐고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줄 알았는데 태어난 지 14일 만에 아이고. 아이하고 이별을 했다라는 겁니다. 김재우 씨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2주였다. 그런데 아이가 몸이 아파서 버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소식을 아이고. 전했습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김복준 의원님 세상에 생후 2주 만에. 아마 그 김재우 씨 아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출산 이후에 마취해서 깨어나자마자 아마 아이 응급실 쪽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서 병간호를 했는데 아이가 세상을 떠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더니만 뭐 결국 아이가 세상을 떠났고 이 말이 굉장히 가슴 아프네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관에다가 아이를 떠나 보내야만 했다는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뭐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재우 씨 얘기 그거 나오네요. 나는 그 2주 동안 40평생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뭐 막 이거 한마디로 이분의 모든 감정 표현이 다 들어있겠죠. 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김재우 씨가 늘 웃음만 전해주니까 이런 아픔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 부부가 사는 모습은 참 유쾌함이 넘치는 그런 부부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안지준 기자님. 저도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요. 꾸미지 않았어요. 그냥 부부가 일상에서 느끼는 재미를 SNS를 통해서 소소하게 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한테 오늘 왜 이래 예쁘게 하고 나왔냐라고 해놓고 선한 거짓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해시태그를 붙이거나요. 네. 또는 이제 퇴근할 때 통닭을 샀는데 아내가 친구랑 전화 통화하다가 야 통닭 왔다 끊어라고 했는데 여보 나도 왔어라고 하면서 은근한 질투를 드러내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요. 네. 보는 사람들을 푸근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김재우 씨 부부가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었다는 게 사람들한테 또 좀 덜 와닿는 감도 있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들 보세요. 사실 저게요. 이 집에서 저런 걸 노력해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요. 보통 열정이 있지 않고서는요. 아내를 위해서 저런 웃음을 소소할지라도 웃음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분장을 한다거나 의상을 뭔가 재미난 걸 입는다거나 하는 열정 정말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우 씨 부부가요. 장혜찬 평론가님 결혼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네, 결혼 8년 차라고 하는데요. 결혼 8년 차라는 거 외에도 이 부부를 유명하게 만든 사건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카레 부부라고 유명한데. 그게 뭐예요? 김재우 씨가 연애 때 자기는 카레를 좋아한다고 말했더니 그 뒤로 이 아내가 계속해서 카레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지금 8년 동안 무려 카레를 한 2,000그릇 정도 먹은 것 같다고 김재우 씨가 직접 밝혔는데 네. 오죽하면 집에 카레 향수가 나는 것 같다. 카레 맛 디퓨저가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네. 아내분이 이제 요리 공부를 시작해서 또 순두부찌개를 끓여줬는데 순두부찌개에 또 순두부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남은 뭐 몇십 년 동안도 카레를 몇천 그릇, 몇만 그릇 드시는 게 네. 김재우 씨의 운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그거 같네요. 예비 처가에 인사드려 가서 긴장된 마음에 고개 푹 숙이고 앞에 있는 반찬만 먹었더니 나중에 장모님이 그 반찬만 해주더라 하는 말과 같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김재우 씨와 조유리 씨 정말로 많은 아름다운 사랑을 앞으로 갖고 가실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